한 달 만에 4,700만 원이 날아가다니.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런데 6개월 뒤 비웃던 사람들이 제게 전화합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한 달에 300만 원씩 버세요? 출근 안 해도 통장에 꽂히는 돈. 64세 전직 교장이 300개 기업 분석해서 찾은 5개 종목 오늘 다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민석, 올해 64입니다. 35년 동안 고등학교 교단에 섰고 마지막 5년은 교장으로 보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퇴직식 날이었습니다. 강민석 교장 선생님 3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 교사들이 건네준 꽃다발을 받고 강당을 나서는데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이 복도에 도열해서 박수를 쳐줬죠. 교장 선생님, 건강하세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나서는 순간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디로 가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둘러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직장인들, 그들에겐 갈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전직 교장일 뿐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요. 이제 푹 쉬어요. 저녁은 둘째 아들까지 와서 네 식구가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이제 자유의 몸이시네요. 그래, 뭐 자유긴 하지. 식사를 마치고 안방에 누웠는데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더군요. 35년 동안 새벽 6시면 일어나던 몸이 갑자기 멈춰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침대 옆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은행 앱을 켰죠. 퇴직금 3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저축까지 합치면 5억.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제 남은 인생 30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숨이 막히더군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3월 1일 퇴직 후 첫날 아침 눈을 뜨니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하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출근할 학교도 챙겨야 할 업무도 없으니까요. 텅 빈 거실에 앉아 교사회 단톡방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7시 30분입니다. 강 교장님 안 계시니까 허전하네요. 저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니 뭉클했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나는 이제 저 세계의 사람이 아니구나. 3월 25일. 평생 동안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월급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입출금 알림 연건. 문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퇴직했으니까요. 하지만 3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 문자. 그게 이제는 영영 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저녁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퇴직금 언제 들어와요? 다음 주에 들어온대. 그럼 은행에 넣어둬야죠. 요즘 금리가 괜찮다던데? 응, 그래야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은행 금리 3.5%로 5억을 넣으면 세후 연 1,500만 원. 월로 따지면 고작 12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합쳐봤자 월 275만 원. 결혼 안 한 둘째 아들, 병원비, 경조사비.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빠듯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퇴직금이 입금됐습니다. 퇴직금 입금 3억 5천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서가 퇴직 축하해. 요즘 상가 투자가 괜찮더라고. 형님, 제 친구가 비상장 주식 하나 알고 있는데. 교장님, 제 매형이 건물주인데 경매 상가 같이 투자하실래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좋은 기회라고 했죠. 아내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괜히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말고 그냥 은행에 넣어둬요. 알아, 나도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이 커졌습니다. 은행 이자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더니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당주? 화면 속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배당주로 매달 2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이게 제 제2의 월급이죠. 제2의 월급?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때렸습니다. 그래, 나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야. 그날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배당주를 검색했고 유튜브 영상을 봤죠. 경제신문도 구독했습니다. 35년간 교육자로만 살면서 경제는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배당락. 낯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하나씩 메모하며 익혀나갔습니다.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경제 뉴스를 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거다. 배당주가 답이야. 회사가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구조.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배당금은 따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드디어 제가 투자할 5개의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기업을 검토한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제 손에는 5억이라는 거금이 쥐어져 있었고 제 앞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아내가 휴대폰을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3개월 만에 반토막. 60대 남성 극단 선택. 봤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요. 우리 나이에 무슨 주식이에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요? 이자는 적어도 안전하잖아요. 여보, 은행 이자로는 부족해. 계산해봤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요.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하다니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죠. 당신 평생 애들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 사람이 투기가 아니야. 투자라고. 투기든 투자든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등을 돌린 채로요. 며칠 뒤 대학 동창 박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가 퇴직 축하한다. 점심이나 한번 하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여전히 활달했습니다. 야, 너 지금 퇴직금 어떻게 할 거야? 아, 그게 좀 고민 중이야. 고민은 무슨? 내가 딱 좋은 거 알려줄게. 형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상가 하나 나왔어. 지금 6억인데 3명이서 2억씩만 투자하면 돼. 상가? 그래, 월세 수익만 1년에 1,200만 원이야. 수익률이 20%가 넘는다고. 숫자만 들으면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수야, 그 상가는 누가 관리해? 세입자가 나가면? 건물에 문제 생기면? 아, 그런 건 관리회사가 다 해줘. 우린 돈만 넣으면 돼. 그 관리회사는 믿을만해? 형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야, 너 나 못 믿어? 내가 사기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에이, 됐어. 하기 싫으면 말고. 나 다른 사람 찾아볼게. 형수는 서운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상가도 결국 남이 관리하는 거잖아.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없어. 다음 날 후배 교사 김태준이 학교 앞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동안 건강하셨죠? 그래, 너도 잘 있었고? 태준이는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응, 말해봐. 제 대학 선배가 IT 스타트업을 하는데요. 조만간 상장 준비 중이래요. 스타트업? 네, 지금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상장하면 최소 5배는 오른대요. 태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기회예요. 저는 먼저 투자했어요. 넌 얼마 넣었는데? 3천만 원이요. 제 적금 다 깨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젊은 애가 적금까지 깨서 투자했다고? 태준아,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진짜 확실해요. 하지만 태준이의 눈빛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난 패스할게. 네, 선생님,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그래도 난 내가 모르는 데는 돈을 못 넣겠어. 커피숍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더니 태준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 괜찮을까? 일주일 뒤 학부모였던 정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아, 미경 씨. 잘 지냈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요즘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시동생이 증권사에 다니는데요. 요즘 해외 채권 상품이 괜찮대요. 해외 채권? 네, 미국 회사채인데 이자가 연 8%래요. 은행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그게 안전해요? 당연하죠. 증권사에서 파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공부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해외 채권은 환율 리스크가 있고 회사가 망하면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걸요. 미경 씨, 고맙긴 한데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선생님. 이런 건 빨리 결정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소식이 나간 뒤로 일주일에도 서너 통씩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좋은 기회라고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험천만한 것들 뿐이었죠. 교사회 단톡방도 문제였습니다. 강 교장님, 요즘 주식 공부하신다면서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네, 조금요. 아니, 교장님, 우리 나이에 무슨 주식이에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요즘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본 적 있어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도 있었지만 은근한 조롱도 섞여 있었죠. 저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주식할 거예요? 응.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다들 말리잖아요. 여보,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남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아. 누가 이거 좋다고 하면 덜컥 투자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 사람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직접 공부해서 내가 책임지고 결정할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아내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제 선택이 옳은 건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다. 그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도서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개관 시간이 9시인데 벌써 몇 명이 줄을 서 있더군요. 대부분 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9시 정각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경제서적 코너로 직행했죠. 배당주 투자, 은퇴 후 재테크, 주식 초보 가이드. 책 10권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낯선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PER, PBR, ROE,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시가 배당률. 이게 다 뭔 소리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35년간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쳤지 경제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트를 꺼내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배당 수익률 한 주당 배당금. 적어놓고 보니 또 궁금했습니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 책을 넘기니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김밥 하나 사서 도서관 밖 벤치에서 먹고 다시 들어왔죠. 오후에는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배당주 투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한 유튜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하나금융 이런 거 사세요. 오, 그럼 저것들을 사면 되는구나.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금리가 높아지면서 인프라 주식은 위험합니다.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영상. 은행주는 경기가 안 좋으면 떨어집니다. 조심하세요. 네 번째 영상. 아니, 은행주야말로 경기 방어주입니다. 노트북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말이 다르네.
저녁 6시 도서관 폐관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더 헷갈렸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오늘도 도서관 갔다 왔어요? 응. 그래서 뭐 알아낸 거 있어요? 아내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뭘 알아낸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저도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네이버 증권 앱을 깔아서 종목들을 검색해봤죠. 맥쿼리 인프라 현재가 8,500원, 배당 수익률 6.5%. 오, 괜찮네? 그런데 차트를 보니 3개월 전에는 9,200원이었습니다. 떨어지고 있잖아? 하나금융지주 현재가 45,000원, 배당 수익률 6.0%. 이것도 괜찮은데? 댓글창을 봤습니다. 금리 인하되면 은행주 떡상. 아니, 은행주는 이미 끝났어. 하나금융 5만원까지 간다. 2만원까지 떨어질 듯. 댓글도 다들 말이 달랐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종목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확신은 멀어졌습니다. 어떤 책은 배당주가 최고라고 하고 어떤 책은 성장주에 투자해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고 어떤 유튜버는 더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2주차 어느 날 도서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공부하시네요? 네. 주식 공부 좀 하려고요. 나도 그래요. 근데 말이야, 공부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작년에 퇴직금으로 주식 샀다가 3천만 원 날렸어요. 네? 유튜브에서 이거 오른다 해서 샀는데 반토막 났지 뭐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주식 공부 좀 더 해봐도 될까?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응.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 그럼 관두세요. 그냥 은행에 넣어요. 근데 은행 이자로는? 알아요. 부족하다며요. 그럼 어쩌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주식 공부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걸로 5억을 투자하겠다고요? 그래서 더 공부하려는 거잖아. 에휴.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한 건가? 3주차.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무작정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기로 한 거죠. 노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투자할 종목의 3가지 기준. 1. 배당 수익률 5% 이상. 2.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준 회사. 3.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이 기준으로 종목들을 하나씩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IT? 이해 안 됨. 패스? 바이오? 너무 어려움. 패스? 은행? 이해 가능. 후보. 통신? 이해 가능. 후보. 자동차? 이해 가능. 후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후보 종목이 30개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하지? 5억을 몇 개로 나눠야 하지? 지금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차라리 아내 말대로 은행에 넣는 게 나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해보자. 분명히 답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들고요. 배당을 10년 이상 꾸준히 준 회사는 어떻게 찾지? 종목을 몇 개나 사야 안전할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 아직 답은 모르지만 질문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언젠가는 저를 답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반째 되는 날이었죠. 저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배당 이력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쭉 나열된 기업들, 20년 넘게 배당을 준 회사들이 보이더군요. 오, 이 회사들은 진짜 꾸준하네? 손가락으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마이너스 배당 이력 21년, KTNG 마이너스 배당 이력 18년, SK텔레콤 마이너스 배당 이력 15년, 하나금융지주 마이너스 배당 이력 12년. 좋아, 이 회사들은 믿을만하겠어. 그 다음은 사업 내용을 봤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를 클릭했죠.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 회사. 아, 우리가 고속도로 다닐 때 내는 통행료가 이 회사 수익이구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 고속도로를 탈 테니까요. 하나금융지주를 검색했습니다.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은행은 경기가 어떻든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저축하지.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SK텔레콤. 통신 서비스? 휴대폰 요금. 이건 밥 굶어도 내잖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현대차 우선주를 봤습니다. 우선주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음. 오, 같은 회사인데 배당을 더 많이 준다고? 차트를 확인해 보니 보통주보다 주가도 쌌습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구나. 마지막으로 KTNG. 담배 제조 및 판매, 홍삼 사업. 담배라는 말에 잠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니 현금이 어마어마했죠. 회사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배당을 끊을 이유가 없겠네. 그렇게 최종 5개 종목이 확정됐습니다.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했죠. 강민석의 5억 포트폴리오. 첫 번째 주머니 맥쿼리 인프라. 1억 원을 투자하면 배당 수익률이 6.5%, 연간 6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왜 이 회사를 골랐냐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 고속도로를 타니까요. 두 번째 주머니 하나금융지주. 역시 1억 원 투자의 배당 수익률 6.0%, 연간 600만 원입니다. 은행이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저축합니다. 필수 산업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머니 현대차 우선주. 이건 좀 특별합니다. 1억 원 투자의 배당 수익률이 무려 7.5%, 연간 750만 원이나 됩니다. 우선주라는 건데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더 많이 받는 주식입니다. 배당 투자자에게는 이만한 가성비가 없죠. 네 번째 주머니 SK텔레콤. 1억 원의 배당 수익률 6.8%, 연간 680만 원입니다. 통신회사죠. 밥은 굶어도 휴대폰 요금은 냅니다. 불황에도 끄떡없는 방어주입니다. 다섯 번째 주머니 KTNG. 1억 원 투자의 배당 수익률 5.8%, 연간 580만 원입니다. 담배와 홍삼 회사죠.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고 독점 사업 구조라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5개 종목에 각각 1억 원씩 총 예상 연 배당금을 계산해 보니 3,260만 원. 월 평균으로 따지면 271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271만 원. 연금 150만 원 합치면 월 421만 원이잖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봐. 또 뭔데요? 아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표정이 조금씩 변했죠. 여보, 이거 당신이 다 정리한 거예요? 응, 한 달 반 동안. 빼곡한 글씨, 형광펜 표시, 계산식들. 마치 고3 수험생의 공부 노트 같았습니다. 월 271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응, 배당금이라는 거야.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그런데 진짜 안전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100% 안전한 건 없어. 하지만 이 회사들은 10년, 2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줬어. 회사가 망하면요?
그래서 5개로 나눈 거야. 하나가 문제 생겨도 나머지 4이 있잖아. 아내는 한참을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여보. 응? 당신. 진짜 열심히 했네요.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반대만 했죠?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걸 보니까 당신이 진심이었구나 싶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해봐요. 당신 믿을게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고마워, 여보. 꼭 성공할게. 대신 약속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이 5개만 사는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퇴직금 3억 5천만 원과 저축 1억 5천만 원, 총 5억 원을 투자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맥쿼리 인프라를 검색했습니다. 현재가 8,430원, 1억 원이면 약 11,862주. 매수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맞나? 정말 괜찮은 거야?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주가가 폭락하면? 만약 회사가 배당을 안 주면? 만약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 5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10분이었을까요? 그때 아내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뭐해요? 커피 시켰어요. 아, 응. 아직 안 샀어요? 응. 손이 안 떨어지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1달 반 동안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당신 믿어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그래, 이미 결정한 거야.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클릭.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 현대차 우선주, 네 번째 SK텔레콤, 다섯 번째 KTNG. 30분 만에 5억 원이 모두 투자됐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떨리더군요. 보유 종목 5개, 평가 금액 5억 원.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주가를 10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숫자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녁이 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샀어요? 응, 다 샀어. 어때요? 기분이? 떨려. 5억이 들어간 거잖아. 이제 우린 주식 부자예요?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배당금을 받아봐야 알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주가를 계속 확인했죠. 내일은 오를까? 떨어질까? 배당금은 언제 들어올까? 내 선택이 옳았을까? 창밖으로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수하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죠. 화면에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마이너스 3.2%, 하나금융지주 마이너스 4.1%, 현대차 우선주 마이너스 5.8%, SK텔레콤 마이너스 2.9%, KTNG 마이너스 3.5%. 왜 다 빨간색이지? 평가 금액을 봤습니다. 4억 8,200만 원, 1,800만 원이 증발한 거였습니다. 사흘 만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는 괜찮았잖아. 경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증시 급락,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3조 원 돌파, 코스피 2,400선 붕괴 위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건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봤습니다. 여보, 밥이나 먹어요. 왜 자꾸 휴대폰만 봐요? 아, 응. 주식 떨어졌어요? 조금. 조금이 얼만데요? 1,800만 원. 아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1,800만 원 빠졌어. 사흘 만에요? 응.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아니에요? 더 떨어지면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가 금액은 더 떨어졌습니다. 4억 6,500만 원, 3,500만 원 손실, 퇴직금의 10%가 날아간 거였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러다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옆에서 아내도 한숨을 쉬는 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2주차 어느 날, 대학 동창 박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가 너 주식 샀다며? 어떻게 알았어? 소문 다 났어. 교사회에서 난리 났다던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는데? 강 교장이 퇴직금 날렸대, 주식으로. 아직 안 팔았는데 무슨. 야, 지금 시장 박살 나고 있잖아. 너 얼마나 손해봤어? 3,500만 원.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내가 그랬잖아. 상가 투자하라고. 형수,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방식은 무슨. 야,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 빨리.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교사회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강 교장님 요즘 연락 안 되던데. 주식으로 고생하신다던데요. 아이고, 퇴직금으로 주식을 사시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안전하게 은행에 넣으시지. 메시지를 보다가 단톡방을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3주차. 후배 교사 김태준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추천한 스타트업 주식은 안 사셨죠? 다행이에요. 저 그거 다 날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준이가 3천만 원 날렸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준아, 괜찮아? 연락해.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얼마나 손해봤어요? 4,200만 원. 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큰일인 것 같은데. 더 떨어지기 전에 파세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 배당금은 주가랑 상관없이 들어온다니까. 배당금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원금이 날아가고 있는데. 알아. 근데가 아니잖아요. 한 달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팔아요. 더 늦기 전에. 여보, 내가 공부한 거 믿어줘. 이 회사들은 튼튼해. 일시적인 조정이야. 조정은 무슨. 매일 떨어지잖아요.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가 금액 4억 5,500만 원. 손실 4,500만 원. 휴대폰을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좀 올랐을까? 기대하지만 빨간색 숫자만 보였죠. 동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옛날 학부모였던 분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 교장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주식 하신다면서요? 많이 힘드시죠? 요즘 시장이 안 좋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지금은 빠지는 게 낫대요. 더 떨어진대요. 네. 감사합니다. 마트를 나오는 길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들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날 밤, 휴대폰으로 주식 손실 회복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손절이 답입니다. 물타기는 독약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온통 부정적인 글들 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팔면 4,500만 원 손해로 끝나. 더 떨어지면 1억도 날릴 수 있어. 하지만 매도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공부한 시간들, 300개 기업을 분석한 노력들.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이 회사들은 튼튼해. 배당금은 꼭 들어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죠. 좀만 버티자. 조금만.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른 건지 그건 시간만이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5월 25일 매수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휴대폰을 켜기가 싫었습니다. 오늘도 또 떨어졌겠지. 하지만 습관처럼 화면을 켰죠. 알림창에 문자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입금 45만 원. 응? 누가 돈을 보냈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했죠. KTNG 배당금 입금 45만 원.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배당금이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45만 원.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들어왔어. 회사가 정말 돈을 줬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아내를 불렀죠. 여보,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배당금 들어왔어. 아내가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 들어온 거예요? 그래. KTNG에서 45만 원. 주식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렇지. 이게 배당이야. 아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어두웠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죠. 그럼 다른 회사도 주나요? 당연하지. 분기마다, 반기마다 들어올 거야. 그날 오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62만 원. SK텔레콤 배당금 입금. 저녁 무렵에는 하나금융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입금 55만 원. 하루 만에 총 162만 원이 통장에 꽂힌 겁니다. 휴대폰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평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4억 5,300만 원, 4,700만 원 손실 상태였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은 여전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주가는 내려갔지만 배당금은 들어왔어. 숫자는 거짓말을 해도 통장에 찍힌 돈은 진짜야. 그날 저녁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뭘요?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해도 배당금은 따로 들어온다는 거. 그러네요. 신기해요. 이게 바로 배당주의 매력이야. 남들이 주가 보며 울고 웃을 때 우린 배당금 받고 있는 거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여보, 주가도 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하지만 급할 건 없어. 우린 장기 투자니까. 6월 초 현대차우선주에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180만 원. 맥쿼리 인프라에서도 150만 원. 5월과 6월에 들어온 배당금만 총 492만 원. 월 평균 246만 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271만 원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연금 150만 원 합치면 월 396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해.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옛날 동료 교사를 만났습니다. 아, 교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았죠. 괜찮아. 잘 굴러가고 있어. 아니, 요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요? 많이 손해보셨죠? 주가는 좀 떨어졌지. 하지만 배당금은 들어오더라고. 배당금이요? 응, 지난달에만 492만 원 들어왔어. 동료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에 492만 원이요? 응, 이번 달도 비슷하게 들어올 거야. 그게 진짜 가능해요? 가능하지.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동료는 할 말을 잃은 듯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사회 단톡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 교장님, 배당금 얼마나 받으세요? 저도 배당주 공부하고 싶은데 추천 도서 있으세요? 교장님, 혹시 어떤 종목 사셨어요?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죠. 직접 공부하셔야 해요. 남이 추천한 종목 사면 절대 안 돼요. 6월 말 평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4억 7,800만 원. 아직도 2,200만 원 손실이었지만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통장에는 배당금이 쌓여가고 있었고 6월에만 5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으니까요. 주가는 언젠가 회복될 거야. 그때까지 배당금 받으면서 기다리면 돼.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배당금으로 뭐 할까요? 왜? 생일이잖아요, 제. 까먹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잊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여보. 요즘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요. 대신 이번엔 좀 비싼 거 사주세요. 배당금으로. 아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걱정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 뭐 사줄까? 명품 가방이요. 진짜? 농담이에요. 그냥 맛있는 거나 먹어요. 둘이 다음 날 아내와 함께 프렌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코스 요리를 시키고 와인도 한 병 주문했죠. 여보, 오늘 비용 얼마예요? 35만 원. 비싸네. 괜찮아. 배당금으로 사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히히. 아내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당연하지. 우리 놓으니까. 이제 좀 안심돼요.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은 들어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배당금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9월 중순. 매수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켜서 평가 금액을 확인했죠. 5억 1,300만 원.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300만 원 수익. 반년 동안의 인내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침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아침부터. 주가 올랐어. 드디어 플러스야. 아내가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봤습니다. 진짜네. 진짜 올랐어요. 그치? 내가 말했잖아. 기다리면 된다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힘들었죠? 응. 솔직히 힘들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죠. 4,700만 원 손실을 보며 밤잠을 설쳤던 날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걱정 어린 시선들, 아내와 다퉜던 밤들. 하지만 이제 모두 지나갔습니다. 10월 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둘째 아들이 집에 왔죠. 아버지,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큰아들이 과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들어와.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퇴직하시고 뭐 하세요? 공부도 좀 하고 그러지.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으세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하실 텐데. 그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걱정 마. 아버지 돈 잘 벌고 계셔. 네? 어떻게요? 배당금이라는 거 받으시거든. 배당금이요? 큰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 주식하세요? 응, 조금. 얼마나 버세요? 한 달에. 뭐 300만 원 정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쳐다봤죠. 아버지 진짜요? 응. 그럼. 연금 합치면 450만 원이네요? 그 정도 되지. 큰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박이네요, 아버지. 저희보다 많이 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배당주 투자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래,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도와줄게.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서재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들어온 배당금 총액 1,847만 원. 연금까지 합치면 2,747만 원. 그리고 평가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30년은 이렇게 살 수 있어. 며칠 뒤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를 샀습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두르고 행복해했죠. 여보, 고마워요. 별말을.
앞으로 더 많이 사줄게. 진짜요? 응. 배당금은 계속 들어오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대단해요. 갑자기 왜?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당연하지. 우리 놓으니까. 이제는 안심이에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 아내에게 당당한 남편. 11월, 교사회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후배 교사들을 만났죠. 교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그런데 소문 들었어요. 배당주 대박 났다면서요? 대박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번다며요. 주변 교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장님, 저도 배당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요? 종목은 뭐 사셨어요? 저도 퇴직금 있는데 투자해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배당주는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네, 공부예요. 최소 3개월은 공부하셔야 해요. 재무제표도 보고 배당 이력도 확인하고.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성실해야 해요. 남이 추천한 거 덜컥 사면 절대 안 돼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교장님은 어떤 종목 사셨어요? 그건 말 안 할게요. 왜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살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손해보면 나 원망할 거고. 후배들이 웃었습니다. 역시 교장님다우세요.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어땠어요? 좋았어. 다들 배당주 물어보더라고. 그럼 가르쳐 줬어요? 아니, 스스로 공부하라고 했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배당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주가도 회복됐고 아내도 행복해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노후구나. 출근 안 해도 월급 받는 인생. 누구에게도 손 안 벌리는 자유. 눈을 감으니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12월 말, 매수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평가 금액 5억 3,800만 원. 3,800만 원 수익. 지난 9개월간 받은 배당금 2,450만 원. 통장을 보며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그날 오후 저는 옛날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35년을 출근했던 정문. 학생들이 하교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죠. 나도 저렇게 젊었는데. 정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교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사들을 이끌고 학교를 경영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니라 제 인생을 경영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유로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9개월 전 매일 출근하듯 다니던 그곳. 경제서적 코너에는 여전히 어르신들이 앉아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강 선생님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요즘 안 오시던데? 네, 공부 끝나서요.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실수해요. 고맙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9개월 전에 저도 저 분처럼 헤맸었죠. PER, PBR, 배당 수익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공부했고 300개 기업을 분석했고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올해 마무리 잘한 것 같아요. 그치? 처음엔 걱정했는데 당신이 옳았어요. 고마워, 여보. 믿어줘서. 이제 내년엔 뭐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지 뭐. 배당금 받으면서. 그것만요? 응.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이 5개 종목만 꾸준히 가지고 갈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눈이었죠. 이제 곧 새해가 옵니다. 65세의 새로운 해.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퇴직금이 매달 저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뒤 친구들과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올해 어땠어? 좋았어. 주식은 잘 됐어? 응, 덕분에. 부럽다. 나는 그냥 은행에 넣어뒀는데. 그것도 괜찮아. 근데 너 비결이 뭐야?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공부. 공부? 응.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어. 그게 전부야.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게 귀찮아서 그냥 은행에 넣었어. 그래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공부해. 나이 들어서 공부가 되겠어? 왜 안 돼? 나도 64살에 시작했는데. 친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려워서 귀찮아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남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운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니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행동으로 이어졌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9개월 전 빼곡하게 적었던 기업 분석들, 300개가 넘는 회사들, 그 중에서 선택한 5개, 그 5개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나는 배당주 투자자가 되었다. 앞으로 30년 이 5개의 회사가 나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나의 은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저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월급에 의존하지 않는 인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후, 아내에게 당당한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돈이 저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제자들, 동료들의 새해 인사였죠.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강민석, 수고했어. 2025년도 잘 부탁해.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내년에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제 통장에는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올 겁니다.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가는 동안에도, 손주를 보는 동안에도 5개의 회사는 저를 위해 일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당주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바친 내 소중한 퇴직금을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세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펼치고 기업을 분석하세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배당금이라는 든든한 제자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